모닝타임즈 시간입니다. 네, 3대 지수가 그래도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사실 출발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이 빅테크의 실적에 대한 부진 우려도 있었고요. 고용지표도 그렇게 썩 좋지는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후장부터 상승 전환한 이유들 역시나 반등에 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도 추세적인 반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고요. 일시적인 반등 정도로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다음 주 월요일은 현충일이죠.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휴장이 조금 길어지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 시장 흐름을 미리 좀 꼼꼼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재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수 올랐는데 이슈와 특징 좀 짚어주시죠. 네, 장 초반에는 고용지표 부진,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이던스 하향 때문에 안 좋게 출발을 했지만은 그 이후에 결국엔 고용지표 부진이 연준의 긴축을 좀 더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 때문에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가 1.3% 상승, 나스닥 2.7% 상승, S&P 500 1.8%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와 AMD 모두 7%대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잉이 7.5% 상승, 넷플릭스도 6.3% 상승, 메타도 5.4%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관련 주식인 썬파워가 6.1% 상승, 인페이지 에너지가 9% 상승, 역시 태양광 관련 주식인 솔라엣지 테크놀로지가 10.3% 급등을 했고요. 전기차 관련 주식도 괜찮았는데 테슬라도 4% 후반대 강세, 피스커도 6% 상승, 그 다음에 리비안도 5.6%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 관련 주식도 괜찮았습니다. 차지포인트 홀딩스 11.6% 급등했고요. EV고가 역시 9% 급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트코도 6.7% 상승을 했고요. 메타버스 관련주인 로블록스, 메타포트 각각 모두 15.7% 상승, 그 다음에 7%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보면은 UAM 관련주인 릴리움이라고 있는데 12.4%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섹터에서도 스노우플레이크가 9.6% 상승, 쇼피파이가 10.3% 상승, 그 다음에 UiPath가 16.7% 급등, 전반적으로 소프트웨어 섹터에서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건을 기록을 했는데요. 지난주 대비 11만 건이 줄어들었습니다. 2주 연속 감소했고요. 지금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하회했고요. 그 다음에 5월 ADP 민간 고용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12만 8천 건 증가에 그쳤는데 지금 시장 예상치로는 30만 건이었는데 그거보다 크게 좀 하회했습니다. 20년 4월 이후 최악입니다. 지금 세부적으로 좀 보면은 그 소기업 쪽에서 결국에는 전월에 비해서 좀 많이 줄어들었고요. 대기업 쪽에서는 12만 2천 명이 증가한 것으로 봐가지고 구직자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근로 조건이 열악한 소기업을 좀 기피한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연준 부의장은 결국에는 9월 금리 인상 지금 중단 얘기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거 중단이 어렵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 아직 너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플레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다른 회의에서 그러니까 6월, 7월 말고 그 이후의 회의에서도 결국에는 50bp 인상이 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소폭 만약에 인플레가 완화된다는 신호가 있으면은 25bp 인상이 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기에는 아직 인플레가 정점을 지났다고 보기에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9월 더 빠른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인플레 월별 수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를 좀 보여준다면은 금리 인상 속도는 느려질 수 있지만은 만약 인플레 완화되지가 않는다면은 더 빠른 금리 인상 필요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 낮추기 위해서는 결국엔 금리가 자기가 봤을 때는 2.5% 이상 넘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올해 말까지는 인플레는 4.5에서 5.5% 자기가 봤을 때는 그 정도 떨어질 것이고, 경제 성장은 2% 정도를 할 것이다. 대신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있는데, 그때까지의 고통은 상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를 봤는데 말씀 주신 이슈들을 들어보니까 사실 시장이 상승했다기보다 추후에 좀 부진할 것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고용 지표들 먼저 좀 볼게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치를 하회했고 민간 고용은 예상치보다 좀 낮게 늘어났거든요. 맞습니다. 이 고용 시장 분위기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나요, 그러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뭐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2주 연속 감소치가 뭐 지금 1969년 이후 최저치를 나타내면서 계속 역시 여전히 고용시장 타이트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근데 이제 5월 ADP 민간 고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전월 대비 12만 8천 건밖에 증가를 안 하면서 시장 예상치 30만 건 예상을 했는데 그보다는 크게 하회했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이 크게 하회했는데 2020년 4월 이후 지금 최악이에요. 네네. 지금 소기업 쪽에서 근로자 50명 미만인 소기업에서 고용 건수가 조금 감소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소기업 50명 미만 소기업에서는 전월에 비해서 9만 1,000명이 지금 줄어들었거든요. 결국엔 그리고 이제 50명 미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고 또 20명 미만으로 또 줄여서 보면 여기에서 가장 많이 줄어드는 게 민간 고용이 좀 안 좋게 나타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요. 20명 미만인 소기업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50명 미만에서 9만 1,000명이 줄어드는데 20명 미만에서 7만 8천 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대부분 이쪽에서 차지를 하고 있어가지고 역시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구직자들이 근로 조건에서 상대적으로 좀 열악한 소기업은 좀 피하고 지금 고용시장이 대기업에서도 좀 많이 뽑으니까 그쪽으로 좀 많이 간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약간 지금 500명 이상 대기업에서는 12만 2천 명이 증가해가지고 그쪽으로 조금 구직자들이 조금 그동안에 조금 어떻게 보면은 대기업 쪽에 좀 취직을 하기가 힘들었는데 이제 이쪽으로 좀 막 간 게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안에 지표들을 보니까 약간 양극화 현상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소규모 사업장에서 좋지 않았다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사실 대규모 사업장에서 어떻게 보면 늘어난 거잖아요. 네. 그럼 이걸 뭐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나 낮다고 봐야 되나 좀 헷갈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ADP 민간 고용을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모든 산업에서 고용 증가세는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집계도 되고 있고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고용시장은 조금 어떻게 본다면은 그동안에 좀 굉장히 너무 타이트했는데 조금 이게 완화가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이 움직임이 또 어떻게 될지가 중요한데 연준 인사들의 멘트들을 많이 가져오셨어요. 보니까 뭐 9월에도 금리 인상 중단도 어렵다고 하고 뭐 더 빠르게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고 요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9월에도 결국에는 뭐 빅스텝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결국에는 인플레 월별 완화 속도가 조금 더 이제 구체화되어야 된다. 지금 너무 약간 미세하게 꺾였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9월에도 결국에는 50bp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 뭐 부의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역시 인플레 수치 완화를 자기네들은 좀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제 금리를 소폭적으로 인상 중단까지는 안 하더라도 더 이상 이제 빅스텝은 뭐 안 하는 것으로 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중요하겠네요. 확실하게 좀 꺾이는 신호가 나왔을 때는 빅스텝까지는 안 가더라도 뭐 한 0.25 정도 인상을 하는 뭐 그런 느낌으로 가겠다. 이런 멘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워낙 또 전문가님이 원유 얘기, 뭐 WTI 얘기 많이 해주시잖아요. 이번에 오펙 플러스가 이제 추가 증산 합의했는데 오히려 뭐 고유가 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1일 원래 40만 배럴 증산을 이제 묶었는데 64만 8천 배럴. 그러니까 거기 65만 배럴로 거의 뭐 한 50% 정도 가까이를 인상을 했잖아요. 늘리겠다고. 그런데 이제 재고량이 결국에는 뭐 감소하면서 시장에서는 그게 이제 단기적으로 좀 상승을 일으킨 것 같아요. 어제도 뭐 한 1% 가까이 이제 WTI 브렌트 모두 이제 상승을 했는데 아직까지 뭐 차트 잠시 보시면 꺾였다고 보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죠. 네,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볼게요. 뭐 아직 꺾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조금 더 계속 또 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뭐 $130 좀 안 가야 될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좀 CPI에 결국에는 부담을 줄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가 상승 움직임은 조금 더 지켜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유가 상승 움직임은 지켜보자. 사실 여름 되면 또 원유 소비가 많이 늘어날 여지만 있어가지고 좀 불안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일단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 오늘 사실 뭐 지표상으로 지수가 오르긴 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실적 전망이 낮아졌잖아요. 이렇게 기술주들 전반적으로 아직은 반등 아닌 거죠? 일단은 아직까지는 뭐 이게 추세적인 반등은 아니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갈 수 있다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한 나스닥 기준으로 제 기준으로 12,500에서 600 정도는 조금 더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가 지금 12,300 정도니까 아직 제가 봤을 때는 한 200-300포인트의 상승은 조금 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네, 단기적인 랠리가 조금은 더 있을 것이다라고 의견 주시는데 또 이제 아마존이라든지 알파벳 이쪽에서 또 액면 분할 기대감이 지금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 보통 미증시에서는 액면 분할한 주식들이 더 올랐던 경우가 많았던 걸로 제가 알기로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약간 조금 더 분위기를 끌어올릴 만한 요인들로 작용하지는 않을까요? 개별적인 이슈는 이미 그거는 뭐 예전에 다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같이 움직일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예. 아,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네요. 어제 또 환율이 좀 급등해가지고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수급이 좀 더 들어올 수가 있을까요? 외국인은 저번 주 그러니까 선거 전날이죠. 네네네. 선거 전날에 1조를 사놨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뭐 걔네들은 어떻게 본다면은 여기서 뭐 급격하게 더 많이 산다거나 물론 한 2-3천억 정도는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제 환율의 반등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기술적 반등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 추세적으로 환율이 뭐 돌아서지 않는다면은 뭐 계속적으로 조금씩은 매수할 것이다. 이제 강력한 매도 강도는 환율에 따라서 뭐 1,300원 넘으면은 그러니까 1,300원 넘는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환율이 지금 어제 올랐던 건 기술적 반등이고 추세적으로 다시 한번 1,300원을 갈 것 같은 모양이 나온다면은 매수 강도를 좀 줄일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3일간 시장이 좀 닫히다 보니까 오늘이 또 중요할 것 같거든요. 뭐 대응 전략이라든지 오늘 시장 전망 좀 해주세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 국내 시장도 뭐 단기적인 고점이라고 보기는 아직 좀 이르고요. 어제 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큰 폭에 팔아서 시장이 하락한 게 아니라 지금 금융투자에서 어제 뭐 한 6천억 가까이 지금 팔았거든요. 뭐 그렇다고 본다면 그쪽의 매물이야 뭐 또 단기적으로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1조 가량을 매수해서 시장을 올려놨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뭐 우리나라 시장도 한 이 코스피 기준으로 한 2,700선은 계속적으로 한번 타진을 해보지 않을까. 만약에 그 선 정도 비슷하게 갔다가 시장이 또 안 좋을 것 같으면은 그게 뭐 단기적인 고점이 될 것으로는 보고 있는데 일단 아직까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꽉 시장 바로 꺾였다 그렇게 보기에는 좀 이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좀 매수하거나 요래야 될 섹터는 어떻게 보세요? 요즘 개별 종목 장세가 좀 심해서. 그렇죠. 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역시 개별 종목 장세가 심한데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전체 다 밀렸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오른다면은 같이 전부 다 오를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는 뭐 강한 섹터 같은 경우는 방산 섹터는 좀 강한 것으로 나왔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역시 뭐 기술주는 여전히 좋아 보이고요. 저는 지금 뭐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쪽도 같이 좀 반등을 하면서 지수로 좀 같이 견인하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기술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까지 주셨네요. 네, 한쪽은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닝타임즈에서는 미국의 증시에서의 고용지표, 유가 그리고 금리 향방까지 좀 짚어드렸습니다. 시장에 대한 기대감 일단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는 속에서 또 투자 전략을 제시해드렸는데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